이거 수술 실험해야 될 거 아니야, 여자. 누굴? 와이프? 와이프? 왜 그렇게 하세요? 맞아요. 흑인 노예들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있겠죠, 당연히. 흑인 노예 여성들도 많은데, 근데 수술법은 지금 봐도 신박해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 이승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어서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추천사도 썼어요. 내용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랬는데 읽다 보니까 너무 좀 중요한 내용도 많이 담고 있고 또 굉장히 재미있어요. 제가 추천사를 뭐라고 썼냐면, 이 책을 읽으며 나는 몸을 바라보는 일이 단순히 진단하고 분류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간과 경험을 함께 이해하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 책은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놓쳐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를 드러낸다. 이 책은 자기 몸을 대한 태도와 타인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을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바꿔준다 라고 썼습니다. 추천사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 책을 읽고, 또는 이 책이 조금 잘리 활용될 수도 있구나, 이런 걱정 때문에 약간 이렇게 조금 제 의지를 담아서 추천사를 썼는데, 이 책은 우선 누가 썼냐, 엘리자베스 코맨이라고 그 유방암 분야의 종양내과 전문의예요. 그러니까 유방암 수술 받으신 분 아마 이거 보신 분 중에서도 있으실 텐데, 제가 오늘 사실 그 아침에 부검했는데 암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다른 걸로 돌아가셨는데, 생각보다 유방암이 우리나라에서 여성에서 굉장히 흔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위 정도 되는 발생률로 따지면 암일 텐데요. 이분이 이제 이 유방암 분야의 종양내과 전문이고요. 이분이 되게 경력이 특이한데, 하버드에서 과학사를 전공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또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의사고, 또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 세계적인 암센터인데 여기에서 종양학으로 펠로우십을 수령했고, 굉장히 좋은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끝내고 지금은 유방암 종양내과 전문의로 교수인 거죠, 의과대학에. 근데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 여성의 몸에 대한 의학의 배신이라는 책이에요. 여성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책은 의학이라는 게 발달되어 오면서, 언제부터 발달됐냐, 의학의 아버지는 히포크라테스인데요.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선사 아시죠? 그 시대부터 지금 현대 의학까지 여성에 대해서 의학에서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던 내용도 너무 많았고 너무나 재미있고 역사, 과학사 쪽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또 여성에 대해서, 그리고 내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하고 타인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도 조금 바꿔주는 그런 책이라서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500페이지가 넘어서 자칫 이 벽돌책 내가 어떻게 읽어요 그러는데, 이 책은 아무 챕터나 먼저 읽어도 흥미로워서 빠져들어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무척 재밌고, 더더군다나 이 책은 제가 항상 이런 책을 쓸 때 부러워하는데, 참고 문헌이 800개가 넘을 정도로 인용을 하면서, 이분이 뇌피셜로 이렇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철저히 레퍼런스, 참고 문헌을 기반으로 해서 그 역사, 그리고 지금의 의학, 그리고 오해, 이런 것들을 잘 풀이한 책입니다. 근데 제가 그 추천사에서 이 책은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는다라고 꼭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다 보면 여성이 너무 좀 어이없게 희생당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무관심의 약간 대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 주류라고 부르면 좀 그렇지만 남성 위주의 사회가 꽤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커싱이 의학에서도 남성을 아무래도 질병 위주로, 여성 질병도 있고 남성 질병도 있고 공통 질병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조금 잘못된 의학적 발달이 여성에게 의학적 굴레, 아니면 의학적 편견이 좋겠네요. 편견 같은 것이 조금 쉬워진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옛날에 태어난 분들은 또 지금도 약간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성들에게 조금은 좀 안타깝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바뀌어져야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자칫 이 책을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당하다니
나쁜 놈들 남자 이러시면 안 되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자칫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은 그런 깊이 있는 그동안 참 이런 잘못된 방향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게 또 전환을 이루고 앞으로는 호모사피엔스로서 남녀의 구별에 있어서의 어떤 과학의 발달도 중요하겠구나. 이 정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독자분들에게 아주 괜찮은 굉장히 유용한 책입니다. 챕터를 좀 나눠보면 뭐가 있느냐. 일단은 피부, 1장이 피부입니다. 피부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왜 피? 당연히 성형외과입니다. 성형외과가 처음에 어떻게 발달됐나? 물론 여성들을 위해서 발달한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전쟁 중에 뭐 포탄을 맞거나 기형, 몸에 어떤 선천적이라든지 후천적으로 생기는 어떤 디펙트, 약간 그 흡이라든지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여산제가고 여성이니까 제한을 둘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 티미진 린지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이분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 세계 최초로 유방확대술 원래 원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분 이 책을 읽다 보면 전혀 아닌데 이게 좀 어이없게 이렇게 된 히스토리가 있고요. 1장 너무 재밌습니다. 2장 뼈, 두개골과 고래뼈. 이게 두개골과 고래뼈가 왜 여성 몸에 대한 의학의 배신에 들어가나요? 재밌습니다. 코르셉부터 시작해서 여성이 남성과 조금 다르죠. 갈비뼈가 하나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이 아담이 하나 빼갖고 만든 거 아닌가요? 그런 거 믿는 분 안 계시죠? 호모사피엔스랑 똑같은데 다만 형태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오해받아 왔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근육, 혈액, 숨, 창자, 방광, 방어, 면역, 신경과민, 호르몬, 성 이렇게 나누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좀 어이없는데 들으시면 화나실 수도 있는데 방광부터 할까요? 제가 읽고 약간 제가 몰랐던 부분이 꽤 있었던 게 방광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 방광에서 여성과 남성이 똑같죠. 제가 오늘도 부검할 때 보면 방광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궁이 있고 질이 있고 뒤쪽으로 이제 대장, 직장이 가죠. 근데 이제 사실 여성한테 방광이 약간 애매한 오랫동안 질병이 있었어요. 예전에 파라오,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 아시죠? 아주 옛날 기록을 보면 멘토텝 2세라는 분이 저도 잘 몰라요. 파라오 그러면 투탕카멘밖에 몰라서 멘토텝 2세라는 왕의 왕비가 옛날 왕비는 또 여사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스러운 존재. 이분의 이름이 헤네트라는 분이 있었대요. 왕비가 있었는데 아기를 낳다가 난산이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 지금 같은 굉장한 산부인과가 발달된 시대에는 난산이라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제왕절개라는 거 있고 그런데 옛날에 잘못 난산이 되면 아기가 그 안에서 사산도 되고 또 더 큰 문제가 여성이 직장과 팽창한 방광 사이에 자궁이랑 질이 끼게 되면서 방광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방광이 파열돼서 어디로 딱 연결이 되느냐? 이게 루라고 하거든요. 이게 방광에서 질로 루가 좁은 새끼리 생겨요. 이게 진짜예요? 물어보시는데 진짜입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방광과 질 사이에 좁은 길이 생겨서 소변이 새는 거예요. 그거를 방광, 질 사이에 좁은 새길이 생겼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당연히 이제 산부인과에서 여러 가지 지금 훌륭하신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근데 그것도 옛날에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변이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아기가 이 헤네트라는 여자 왕비는 아기가 사산된 것도 모자라 그 루가 생기는 바람에 죽을 때까지 소변이 줄줄 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소변은 요도 사이에 이 괄약근이 있어서 우리가 소변을 참다가 화장실 가야겠다. 소변을 봐야 되는데 이게 새끼리 생기니까 뭐가 문제냐? 이게 또 염증이 잘 생겨요. 그러니까 또 염증이 타고 올라가면 방광에도 염증이 생기지만 콩팥에도 염증이 생기고 그러다가 콩팥이 망가지면 여러분 콩팥 망가지면 아시잖아요. 만성 신부전이 되면 사망하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게 아주 오래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랬냐? 수치심 속에서 여성들이 홀로 아기를 낳은 다음에 소변이 새면 냄새도 좀 나고
또 수치심도 있고 또 남편이 피하고 또 주변에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이런 이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이후에도 파피루스에 뭐라고 써 있냐? 소변이 계속 나오고 파피루스에 이집트에 환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만 그 상태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너무 끔찍하죠. 너무 끔찍하죠. 그리고 요실금에 대해서 계속 여자들은 왜냐면 아기는 계속 낳았으니까 인류가 아기를 낳아야지 또 이게 계속 하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11세기 의사가 쓴 글을 보면 이 증상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라고 쓴 지금 들으면 너무 절망적인 얘기잖아요. 또 더더군다나 여성들이 방광염에 걸릴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요도가 좀 짧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질과 이 자궁과 연관돼서 월경곤란증을 겪는 분들이 이게 또 방광이랑 약간 영향을 받으면서 방광염이 잘 걸려요. 거기다가 간질성 방광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약간 자가 면역 질환인가 아니면 원인을 지금도 아주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그게 여성이 남성보다 좀 빈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배가 아프고 배가 아프다기보다 아랫배 소변 볼 때 아프고 뭐 이런 게 있고 그런데 왜냐면 의사가 안타깝게도 여러분 대장금은 이제 여러분 그 실록에 있는 한 줄 갖고 이제 작가님이 상상을 발휘해서 왜 이렇게 훌륭한 여자 의사 뭐 꽃감 맛이 나는데 무슨 뭐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여성 의사들은 인류 역사상 아주 극히 드물고 되게 남성들이 의사다 보니까 비뇨기 그러면 뭘 생각나세요? 왠지 비뇨기과 그러면 남성의 음경 이걸 생각하지 여성은 산부인과인가? 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성들이 또 이런 사회적 시스템 때문에 오랫동안 방광 특히 또 이런 비뇨기계 여성 질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음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은 그게 지금 보면 엉터리도 많은데 남성도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막 엉터리도 많아요. 근데 어찌됐든 의사들이 내가 아는 사람 내 친구가 음경에 문제가 있어? 그럼 뭐 의사가 해결해 줘야지 이렇게 꾸준히 되는데 여성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쭉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약간 그런 면이 있죠. 약간 비뇨기과 여러분 딱 보면 사실 비뇨기과 선생님들은 남성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막 음경 확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조루 아니면 뭐 비아그라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성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게 지금도 좀 남아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쭉 되다가 의사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구냐?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에 제임스 마리온 심스라는 남자 의사가 나오는데 이 남자 의사가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그저 그런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 가지 일화를 보면 이분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근데 이분이 뭐랬냐? 그냥 이제 남성들 위주로 외과 의사였어요. 그냥 남성들 위주로 치료했는데 어느 날 귀족 백인 여성이 자궁이 아기를 낳은 다음에 자궁이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래 여자는 안 본다고 하는 의사였는데 근데 돈 많은 귀족 부인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이 막 해부학 공부 막 고민을 하다가 이거 잠깐만요 한 다음에 이제 여성들 산부인과 가면 그 싫어하는 자세 있잖아요. 그런 자세와 비슷한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에 자궁을 손으로 원상식 복귀를 시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고쳐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 자궁이 접히거나 거꾸로 나오는 경우도 왜냐하면 다산부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 여성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남성분들은 진짜야? 막 그러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이 분야에 확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평생 수치심 속에 살다가 죽는 사람들, 즉 질과 방광 사이에 새끼리 돼서 오줌이 새는 거 이거 내가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되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 아닌가요? 처음에는 여자 안 본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건 생각을 했으면 좋은 사람 아닌가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이거 수술 실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 우리 백인 귀족 만화님을 했다가는 잘못하면 자기 목도 달아나니까 누가 좋을까요? 와이프? 왜 그렇게 하세요? 맞아요. 흑인 노예들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있겠죠, 당연히. 흑인 노예 여성들도 많은데, 근데 수술법은 지금 봐도 신박해요. 신박하는 단어가 표준어는 아니지만 굉장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일단 구멍 난 부분을 오히려 약간 도려내요. 너덜너덜한 부분을. 그리고 잘 꼬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요도에 관을 꼽아서 도뇨관. 그래서 오줌이 거기 안 닿게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이쪽도 상처가 아물고 저 방광 쪽도 상처가 아물면 길이 막히는 거예요. 지금도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안 생기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개발할 때까지 흑인 노예들을 데려다가 한 사람한테 20번, 20번 넘게 수술해갖고 나중에는 그분이 질과 직장과 구멍이 날 정도로 또 이거 새끼리 생기면 대변이 요번에 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생각하면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이거 인체 실험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흑인들에게 많은 한 사람한테 20번이나 넘는 이런 수술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뭘 했냐? 그 다음에 이제 백인 여성들에게 딱 셋업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분이 뭘 만들어냐면 질경이라고 아세요? 산부인과 가면 이렇게 안쪽에 질경이라고 해서 경부란 건 목경자예요. 자궁의 목을 이렇게 관찰하고 혹시 뭐가 없나 나쁜 거 없나 뭐 이런 거 관찰하는 그 자궁 보는 그 질경을 만든 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선구자죠. 이거 아무도 관심이 없던 건데 이분이 내 생각에 아마 돈이 될 거라고. 만화님들 고쳐드리니까 귀족?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아마 했지만 엄청난 발견한 거잖아요. 다만 큰 문제가 너무나 이게 마루타도 아니고 무슨 731 부대도 아니고 이 흑인 여성을 대상으로 이런 걸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제 동상이 미국에 제임스 마리온 심즈 우리 저기 비뇨기계 여성 비뇨기계의 선구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흑인분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 이름만 남아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그때 흑인 노예분들, 그러니까 노예니까 인간이라고 안 무거운 거죠. 그냥 고쳐줄게 한 다음에 아니네. 다시 해볼게. 아니네. 안 되는데 하고 뭐 이랬던 거. 이건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분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 훌륭한 거의 과정상 너무 큰 문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파라오의 부인,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수치심을 살다가 병을 앓다가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질환을 고치는 방법을 개발했지만 그동안 그 참으로 많은 여성이 출산일에는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이러면 또 출산을 욕하려나?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겼던 그 고통,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안타까움, 그것들이 조금은 방치된 거 아니냐. 물론 이게 이제 현대의학이 발달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고 이게 완치되려면 11세기에 완치됐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깝다. 그리고 또 하나 여전히 여성 비뇨기계. 왜냐면 이게 여성분들이 출산을 한 분들이 재채기라거나 아니면 달릴 때 소변이 찔끔 나오는 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뇨기계에 대해서 약간 소외받고 있다. 특히 누가? 여성들이 미리 방광염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아플 때 이게 단지 여성이라서 아랫배가 아픈 게 아니라 실제로 질환으로서 좀 다가가고 이것들을 또 예방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아쉽다. 이게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의 여성의 제가 지금 아주 줄여서 수많은 얘기들을 막 이렇게 좀 줄였는데 남자들은 소변줄기 약하다. 그러면 내가 전립선인가 비대인가 바로바로 가요. 그리고 이제 이거 치료도 받고 또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여성들은 전립선은 없지만 소변 관련 특히 비뇨기 관련된 질환은 남성 못지않게 많습니다. 제가 단호한 건데 여성이 더 많아요. 근데 그만큼 뭔가 은밀한 곳에서 숨겨 부끄러워. 이거 비뇨기과 의사 맞아? 그리고 좀 더 비뇨기과 의사분들도 저는 이건 찬성하지 않지만 여성분들도 조금 많아지면 여성 비뇨기과 의사 물론 남성분들도 너무 훌륭하게 잘하십니다.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또 이걸 좀 조금 더 공개적으로 많이 지금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비뇨기과 선생님들도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제가 그래서 다산부분들이 진짜로 재채기하거나 아니면 달리거나 뭔가
뭔가 힘을 줄 때 소변 조금 약간 나오는 거를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걸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게 사실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적절한 도움을 받고 운동법도 있다라는 걸 조금 이 비뇨기과 문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정신질환에 있어서도 여성이 굉장히 피해자. 너 히스테리냐? 할 때 그 히스테리가 혹시 뭔지 아세요? 자궁이란 뜻이에요. 너 왜 히스테리야? 그러면 여러분 히스테린이 여성만 부리나요? 아니죠. 남자도 똑같아요. 그건 인성의 문제지. 무슨 다만 이런 오해 그리고 억측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 우리가 남녀가 평등하지만 좀 달라요. 몸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신체도 약간 달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책이에요. 하나만 더 할까요? 근육 얘기를 해볼까요? 생활 스포츠. 요즘에 러닝이 인기지만 여러분 자전거 좋아하시는지 혹시 여성분들. 저는 자전거를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탔는데 지금도 타고 싶은데 이제 뭐 기회가 많이 없어서 자전거는 요즘에 안 타는데 가끔 한강변을 지나가다 보면 남자고 여자고 달리기도 많이 하시고 자전거도 많이 타시더라고요. 사이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이클은 뭐 남자 여자 모두 좋아하는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19세기 말까지는 여성이 자전거 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뭐라고 그랬냐면 영구적으로 일그러진 핏기 없는 입술, 툭 튀어나온 안구, 짙은 보라색의 다크서클, 이마에 깊이 빼인 찡그린 주름을 가진 그런 얼굴이 된다. 여자들은 운동하지 마. 여자들은 조신하게 집에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놀랍게 의학전어래. 사이클을 타면 사이클 페이스가 된다. 방금 얘기한 거 있죠. 누가? 여자가. 이게 19세기 말까지였어요. 물론 이걸 듣고 분하다 여성 동지에 일어나라 다 때려부수다 이러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오해가 꽤 오래 있었고 왜 얘기했냐? 제가 여러분한테 낯뜨거워서 얘기 안 했는데 비행이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자들이 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친 그런 의사들도 꽤 많아서 언제까지? 20세기 초에도 있었어요. 주부생활 무슨 우먼 센스 이런 것도 다 읽었거든요. 집에 어머니 미용실 따라갔을 때 그 옆에 있던 것도 다 읽고 그랬는데 그때 막 그런 이게 진짠가 했던 여러 가지 속설이 사실은 여성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속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조금씩 발전이 되면서 이런 오해를 없애야 되겠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다. 예를 들면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체가 유한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거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운동을 하면 귀중한 자원,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그러면 히포크라테스 나쁜 놈은 그게 아니라 여성들에게 운동이란 하지 마. 그냥 집에서 있다가 아기 낳고 그냥 뜨개질하고 밥 좀 해주면 좋겠고 뭐 이렇게 했던 게 꽤 오래됐어요. 사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그 여성들도 UFC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팬티만 입고 싸우는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분 중에 여성분들도 그 팬이 있더라고요. 남녀 똑같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듯이 고대 로마에도 검투사, 파르타 아니구나, 글라디에이터 그런 거 하신 분 중에 여자가 원하는 분도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그때 이제 여성은 안 된다.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한 황제가 있었어요. 귀족 중에 여성 중에 나도 저기 뛰어들어서 멋지게 싸우고 싶다는 여성이 분명히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황제가 안 돼. 여자는 검투사하면 안 돼. 막 이랬던 거야.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해결이 됐냐? 이게 꽤 재밌는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1896년에 이때도 빅토리아 시대네요. 쿠베르탱 남자가 혹시 아세요? 올림픽 만든 사람, 프랑스의 올림픽을 주창한 사람. 그 쿠베르탱 남작이 올림픽을 주창하면서 남자만 하자. 어딜 여자가 이랬던 건 혹시 모르시죠? 쿠베르탱 남작 나쁜 놈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1926년부터는 동계 스포츠를 빼고는 그래 좀 하려면 해. 운동하고 싶으면 하는데 동계 스포츠는 위험해. 지금 우리 최가온 선수 스노보드 했는데 1926년까지는 동계 스포츠 하지 말고 어딜 여성들이 막 이랬던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됐냐? 놀랍게 1940년대까지 여성들에 대한 운동. 물론 그때 194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때? 남자들이 군대를 가니까 공장은 누가 돌려요? 여자가 돌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여자도 힘을 쓸 수 있다. 여자 we can do it.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여자 프로야구도 만들었어요. 전쟁 중에 남자들이 다 군대 가서 프로야구를 볼 일이 없으니까 프로야구 팬들이 여성들 리그 만들자. 그래서 지나 데이비스 나오는 유명한 영화도 있어요. 미국 할리우드 영화 중에. 결론적으로는 딱 그거 끝나니까 뭐예요? 이제 조금씩 의사들 중에서 또 깬 사람들이 이거 유산소 운동도 여자한테 좋고 여자들도 운동해야지 안 그러면 안 좋다. 근데 이제 좀 여기에 약간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는 게 있어요. 뭐? 여자는 무슨 운동해야 돼요? 조깅, 에어로빅, 발레, 필라테스, 스피닝. 다 좋은 운동이에요? 맞아요. 좋은 운동인데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뭐냐면 근육질보다는 날씬한 몸매. 그래서 지금도 운동하는 분들 뭐예요? 왜 운동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날씬한 몸매. 그래서 여성분들은 오랫동안 날씬한 몸매에 대한 이것들을 위해서 운동하라고 의학자들이 이제부터 막 1960년대부터 운동 좋아요. 여성도 운동하세요. 다만 리프팅은 하지 마세요. 웨이트 리프팅은 하지 마세요. 왜? 여자들은 안 좋아. 여자들은 그거 잘못하면 에너지 뺏겨. 히포크라테스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진다 빠져서 여성들한테 안 좋으니까 이 리프팅은 누가? 남자들만 머슬 막 하고 여성들은 뭐하라? 다이어트, 뭐 발레 아니면 필라테스, 러닝, 수영도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지금도 많은 여성분들이 머릿속에 야, 내가 운동하면 특히 근육 운동하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몸이 거칠어지던지 뭐 울렁불렁해서 안 예뻐지던지 이거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하는 게 아직도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그런가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들이 근육 운동 막 매일매일 운동하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자 크게 별 생각이 안 들긴 하고.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아니시죠?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몸매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고 이제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야. 꽤 오랫동안 여자들은 근육 운동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왔는데 사실 여러분 지금은 다 알고 계시죠? 여자들 운동하면 근육 운동하면 안 커져요. 근육 막 이렇게 남자들 저도 안 커져요. 저도 약간 하는데요. 제 뭐 팔뚝 보시면 알겠지만 커지지 않잖아요. 이게 커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20대, 30대가 근육 키우기엔 제일 좋아요. 50대는 그냥 이 정도만 유지해도 그냥 다행이에요. 그러면 이걸 듣는 20대 여성분들은 저는 커지나요? 저 20대인데요. 본인은 테스토스테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성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뭐가 있어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은 어때요? 이게 아무래도 체지방을 좀 유지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어떻게 돼요? 남성처럼 절대 안 돼요. 다만 오히려 필요한 부분에 체지방이 약간 걷어지면서 근육이 선명해 보여서 좀 더 멋있어 보일 수는 있는데 더더군다나 여자들은 꼭 그런 거 아니에요. 타입 1 근육섬유 중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타입 1과 타입 2가 있는데 타입 1은 쉽게 말하면 지구력 근육이에요. 단면적이 이렇게 딱 단면을 잘라서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좀 작아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타입 1 근육의 빈도가 더 높아요. 비율이. 그러니까 여성들은 지구력이 좋아요. 이거를 막 커지진 않는데 이 근육의 지구력이 오랫동안 향상될 수 있고 남성들은 타입 2, 타입 2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타입 2A와 타입 2X가 있는데 이게 이제 폭발적인 근육, 뭔가 힘을 내는 그거라서 남자에 이게 조금 많고 이게 단면적으로 보면 굵어요. 그러니까 쉽게 굵어지고. 그러니까 여성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타입 2 근육이 많은 남성들보다 당연히 단면적도 작고 더더군다나 테스토스테론도 너무나 적기 때문에 여성은 아무리 운동해도 남성처럼 될 수가 없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디서 봤는데 여서도 막 이런 분이 있던데요? 약 맞은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목소리가 성대가 굵어지면서 보통의 여성들 건강하게 운동하면 절대 안 굵어지고 운동하는 게 좋나요? 100% 좋습니다.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지만 여자들 고령에서 많이 돌아가시는 게 넘어져서 많이 돌아가세요. 넘어지다 뼈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진 다음에 누워있다가 폐렴에 걸려서 정말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 20대면, 30대면, 40대면,
50대면 60대면 70대면 지금 기력이 있을 때 근육의 질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고 근육의 좀 더 강도를 높이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건 웨이트 리프팅, 근육 강화 훈련이에요. 근데 이게 마치 이걸 하면 뭐 여자 같은 몸매가 안 나오고 젓가락 다리처럼 생기게 좋고 여자가 약간 근육이 있으면 이게 뭔가요? 막 이러는데 정말 잘못된 거야. 훨씬 아름다운 몸매는 나와 함께 또 우리 사회를 함께 일어나가 건강한 몸을 이루는 건 근육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웨이트리프팅 여성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 여성의 미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오히려 건강과 오랫동안 삶의 원숙한 아름다움을 더욱더 빛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운동이다라는 거야.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아직까지도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쓰였던 지표가 뭐 운동 좀 하세요, 식사량 좀 줄이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BMI 기준으로 얘기 안 했어요. BMI가 뭐냐? 바디매스 인덱스, 체질량 지수인데요. 이게 몸무게를 미터 제곱으로, 킬로그램을 미터 제곱으로 키의 제곱으로 나눠서 보통 23 정도 이하면 건강하세요. 24 넘으면 과체중 조금 뭐 30이다. 혹시 위고비 뭐 제파운드 맞아도 될까? 뭐 이런 류의 할 때. 근데 이게 약간 남성 포커스이에요. 제가 지금 남녀 모를 가리려고 한 거 절대 아니고요. 이 책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 책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뭐라고요? BMI는 살짝 약간 남자가 유리한 포커싱이에요. 왜냐하면 여성은 타고난 게 체지방이 좀 많아요. 이게 이제 남녀가 이 호르몬 차이 때문에 여성의 몸이 왜 컨투어가 왜 부들부들할까요? 좀 부드럽고 남자는 어때요? 약간 각졌죠. 그 이유는 체지방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건 뭐냐? 호르몬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는 타고난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BMI가 똑같더라도 몸이 안 좋을 수 있느냐? 정상인데도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 혹시 마른 비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자분인데 말랐어. 다리도 얇아. 근데 내장 지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실제 BMI는 정상권인데 아파요. 계속. 그런 여성이 너무 많다. 지금까지 BMI, 물론 BMI 좋은 지수예요. 객관화하고 모든 지표, 통계적 자료 내기엔 너무 좋은 지표인데 근데 이게 지금은 체질량 지수 말고 수분량, 그다음에 그 지방에 얼마나 분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잴 수 있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뼈밀도 재는 거. 여러분 여성 의원들 가면 덱사 이렇게 뼈 스캔 있어갖고 그런 거 재보면 내가 마른 비만인지 아닌지 그런 걸 확실히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부하 운동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방을 조금 적게 하고 근육을 늘려서. 근데 이게 여성한테는 아직까지 여자는 날씬한데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안 먹게 되고 그러면 말라서 다이어트 대부분이 안 먹어서 뭘 빼는 거예요? 근육도 빠지고 지방도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근육이 많이 빠져요. 왜냐면 글리코겐 근육에 있는 성분들이 없으니 내 에너지를 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몸은 유지될 수 없는 몸이에요. 80살에 아프고 80살에 원래 건강해야 될 사람인데 아프고 어때요? 넘어지면 뼈 부러지고 섭식장애, 불규칙한 생리, 골밀도 감소 이게 누구한테 있느냐? 놀랍게 말라 보이는 여성한테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부하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이 책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나의 삶, 나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근육 운동해야 된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몸이 다르다. 제가 아까 타입 1, 타입 2 섬유 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힘세지기는 어렵지만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건 여성이 약간 유리해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유지한 거.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이 다이어트 중에 밥을 안 먹는다든지 그리고 키 160대 40kg가 말이 돼요. 그런 사람도 있죠. 태어날 때부터. 근데 50kg 넘어야 정상이에요. 60도 그 운동 열심히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그거 BMI의 족쇄 그리고 사진빨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날씬해 보이는 일자 형태에 대한 집착 이런 것 때문에 건강을 해친다. 근육 뭐라고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 책에서 너무너무 재밌게 그리고 그간의 어떤 오해와 어떤 잘못된 쿠베르탱 나쁜 놈이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그 시대에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재밌었죠. 이 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관객들 앞에서 히스테리 타격 치료를 받았다. 이 뭐냐? 이 책을 읽으면 너무 재밌는 오게스틴이란 여성인데요. 히스테리 여성만 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하냐? 정말 잔인무도한 뭐라고 할까? 의학의 흑역사라고 할까요? 의사들의 흑역사? 그 다음에 심장질환과 폐암으로 사망한 여성인데 여성이란 것 때문에 잘못된 그런 이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까 제가 근육운동 해야 되냐고 할 때 여기 계신 분들 노성도 해야지 다 인정하듯이 지금은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꺼림칙한 거. 제가 가끔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도 있어요. 이 책도 말씀드릴 생각도 있고요. 여러분도 이 책을 뭐 도서관에서 왜냐하면 너무 두꺼워서 책이 얼마지? 이 책이 23,000원이에요? 생각보다 안 비싼 거야. 이런 책, 이 500페이지를 넘는 책을 번역해서 출간하려는 그 용기라고 할까요? 이런 출판사가 계속 우리 곁에 있어야지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함께 익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 출판사를 위해서도 뭐 너무 가격이 부담되시면 23,000원이면 얇은 책도 요즘에 2만 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또 도서관에 좀 신청해 주시면 그 도서관에 신청해서 그 도서관에서 사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 들어요. 추천드립니다. 재밌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건 여러분 호르몬부터 417쪽 제가 굉장히 재밌는데 나중에 여러분한테 살짝 말씀드릴 기회도 있을 텐데 호르몬부터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에 면역, 제가 면역을 여러분한테 장기간 쭉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면역, 자기 파괴에 관련돼서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은 어떠냐? 읽어보셔야 돼요. 왜? 내 아이의 가장 많이 옆에 있는 파트너, 호모사피엔스인데 약간 다른 나의 파트너, 여성이 내 주변에 반이나 있어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데 이런 상대방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와 다른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읽고 느끼기에 좋은 책이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번역하시는 분도 다 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여성 취향적인 용어가 좀 등장하긴 하는데 뭐 그 정도야. 남성들도 이제 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약간 여성적인 글이에요. 책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여성적인 글인지 남성적인 글인지. 근데 이런 의학 책들이 되게 남성분들이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남성 글인데 이 글은 약간 여성 글이에요. 여성 글이 어떤 건지도 또 여자 의사분들이 쓰신 책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지만 재미있는 책이다.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